제 이름은 김은혜, 37살. 결혼한 지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직장 다니며 가정 꾸리고 아이는 없지만 나름 성실하게 살았죠. 시댁과의 관계도 평범했어요. 명절마다 인사드리고 어머님 편찮으시면 병원도 모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은 매년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바로 김장. 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져도 말없이 참았죠.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배추가 너무 짜. 손맛이 안 나와.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맞이한 올해의 김장. 이번엔 제 몸과 마음이 이미 한계였어요. 그날은 금요일 밤 10일시였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 남아 야근 중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시어머니. 은혜야, 내일 김장하자. 새벽에 배추 절여야 되니까 8시까지 와. 통보였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요? 사실 그날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이 나고 목이 칼칼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단호하셨어요. 배추가 시들어. 김장은 타이밍이야. 내가 없으면 누가 해?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새벽 2시. 열이 나고 몸이 욱신거렸지만 결국 알람을 맞췄어요. 이번만 참자.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침 8시. 마당엔 이미 대야가 줄지어 있고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왔냐? 늦었네. 죄송해요. 차가 좀 막혀서요. 차가 막힐 리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냥 그렇게 말했죠.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찌릿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배추를 씻으며 손이 금세 붉게 부어올랐어요. 그때 남편이 등장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엄마, 저 왔어요. 우리 아들 왔네. 추운데 어서 들어가. 감기 걸리겠다. 추운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감기에 걸려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아무도 추우니 들어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들어가 TV를 켰습니다. 저는 다시 찬물 속으로 손을 넣었죠. 오전 내내 배추를 절이고 소금물에 허리를 굽힌 채 일했습니다. 손엔 감각이 없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했죠. 점심이 되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은 물집투성이, 입맛은 없었습니다. 은혜야, 밥 좀 먹어. 오후엔 더 힘들어. 밥을 먹으라는 말만 있을 뿐 괜찮냐는 말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님이 김치를 한 젓가락 드시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내가 절인 거지. 너무 짜. 몇 년을 했는데 이 모양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김치를 집어먹으며 웃었어요. 엄마 김치 진짜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은 최고야. 그럼 내 마누라도 좀 배워야지. 그 말에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후 2시 양념 버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손끝의 상처로 고춧가루가 스며들 때마다 타는 듯이 아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은혜야, 왜 그래? 좀 어지러워서요. 밥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그렇지? 몸살이 나면 약을 먹던가. 몸살이 나면 약을 먹던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어젯밤 11시에 전화 받고 오늘 새벽에 여기 온 걸 알면서도 그래도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냥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또 말씀하셨죠. 은혜야, 양념 너무 많이 발랐어. 몇 년을 했는데도 똑같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 고춧가루가 섞인 손. 어머님, 왜? 이제 김장은 아들이랑 하세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도 사람입니다. 어제 밤 11시에 전화 받고 열나는데도 왔어요. 근데 매번 못한다고만 하시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잘못하니까 그러지. 저 지금 38도 열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제 상태는 안 물어보시네요.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은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할 게 없어요. 전 7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근데 당신은요? 당신은 늘 TV 봤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돌이라면서요, 어머님. 그럼 아들 돌이는요? 왜 며느리만 해야 돼요?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앞치마를 의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 이제 안 올게요. 김장은 아들이랑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뒤에서 누군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발길 닿는 대로 달렸어요. 조용한 골목에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이름은 따뜻한 집. 커피를 시켜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에 닿는 컵의 열기가 참 따뜻했어요. 그때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김장 대신 내리는 눈이라니. 웃음이 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오랜만이던가요? 7년 동안 저는 늘 참았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누구도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는다는 걸.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날의 눈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거겠지.